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제 파산 진술서 중 경력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 일기까지 주요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근데 칸은 보통 2칸 정도 돼 있죠. 그래서 그 칸을 좀 컴퓨터로 하시면은 한 2-3개 늘려서 복사하기 오래 붙여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춰 상당한 재산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재산 목록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는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소명을 촉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 배우자나 자녀들 아니면 부모, 형제 쪽으로 이제 재산을 그 명의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직업 및 경력. 근데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또 리스크가 되게 크죠.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망하고.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 대부분 보면, 파산 들어오신 분들이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들면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해야 되겠죠. 특히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하였거나 개인 사업자로서 그렇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회사나 사업의 폐업 당시 잔존 재산이 처분 내역. 이게 보편상자죠.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보편상자가 이겁니다. 폐업 당시에 잔존 재산의 처분 내역. 자영업자 개인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환가 대상이 많죠. 보편상자 중에 이게 대표적입니다.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 이거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죠. 이건 미수금 회수에서 나온 케이스가 이제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진술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된다. 교사, 공무원, 군인, 공무원이죠 대부분 근무하다가 또는 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파산재단의 편입은 불가능한데 퇴직연금은 그렇죠. 근데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는 파산재단에 이제 편입이 가능하죠. 특히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음에도 퇴직금 사용치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사용치에 대한 소유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경력에서는 결국은 자영업자하고 퇴직자, 퇴직금이 있을 만한 퇴직자, 이걸 유심히 보란 얘기죠. 경력에서 진술서 중 경력란에서 좀 뭔가 체크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게 좀 잘 보십시오. 회사 경영. 근데 이제 회사를 경영했다 손치더라도 그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회사를 폐업을 안 하고 운영 중이면 몰라도 그냥 폐업을 한 상태에서 잔존 재산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설사 완전한 1인 주주가 아니라 1인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 채권자의 법인 채권자의 재산이죠. 법인 채권자한테 배당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개인 파산에서 그 편입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예전에는 좀 하기도 했었는데 법인과 개인 간의 완벽하게 구분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그런 거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력에서는 자영업자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편상자에서 자영업자. 미수금 회수 가능성은 사실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은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에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